We take a look at Korean companies that change critical situations into new opportunities. There is an escalated need for localization of technology and core components due to US-China trade disputes as well as Japan's export regulations. For this week, we'll take a closer look at Korean companies that are putting multilateral efforts into dominating the global battery market. Hello, welcome to Korea 4.0. I'm your host, 정세미.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으로 배터리 전문가이신 박철환 서정대학교 교수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요즘 사실 배터리가 필요하지 않은 곳을 찾아보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네. 하마터면 스마트폰부터 노트북, 자동차까지 굉장히 다양한 곳에 쓰이는데 산업계에서는 이 배터리를 제2의 반도체라고도 부르잖아요. 이 2차 전지의 활용도, 산업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들고 다니던 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 라디오라든지 또는 CD 플레이어라든지 워크맨 같은 것들을 들고 다녔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움직이면서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많아졌거든요. 그 많은 것을 하려다 보니 이 대부분의 제품들의 특징이 전자제품입니다. 네. 그럼 전자제품에서 필요한 게 바로 전력인데 전기 에너지를 담아서 다닐 수 있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전지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 전지가 한 번 쓰고 버리는 전지가 된다 그러면 그런 폐기물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충전을 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전지, 특히 그걸 2차 전지라고 부르는데 네. 이 2차 전지라는 것이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계기가 배터리 전기차, 즉 차량의 움직임조차도 전기 에너지로 움직이게 하려면 배터리 전기차 시장이 열리면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죠. 배터리 산업 자체를 제2의 반도체라고 부르는 게 조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의 후속 시장으로 봤던 것들이 크게 디스플레이하고 2차 전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반도체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먼저 반도체가 달리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가 필수 요소로서 같이 달리면서 반도체 후속 산업으로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2의 반도체라는 표현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치 후발주자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렇게 우리 흔히 배터리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충전이 가능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를 일컫는데 그 중에서도 이 2차 전지가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 가운데 한국의 경우에서는 이 리튬 2차 전지를 생산하면서 대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도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먼저 역사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원래 우리나라가 전지 산업이 1980년대하고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중소기업 보호 산업이라 가지고 그 대기업들이 뛰어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이제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게 1990년대 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정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라고 했을 때 이름 있는 모든 기업들이 2차 전지, 특히 전지 중에서 2차 전지를 하겠다고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르르 전부 다 시작을 했다가 한두 업체들이 이제 탈락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한 3개 업체만 남았죠. 뭐 업체명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삼성과 LG와 SK그룹이 남아 있는데 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어떠냐고 정리를 드리자면은 시작을 한 순서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요. 일본이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그다음 우리나라가 따라왔고 중국이 하게 된 이런 순서로 가다가 소형 전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2010년 좀 지나가지고는 세계 1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소형 전지 시장과 중대형 시장이 믹스가 되기 시작하면서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국이 세계 1위인 상태가 됐고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이 2, 3위를 지금 각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때 주력 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리튬 2차 전지 계열 중에서 리튬 이온 2차 전지와 리튬 이온 폴리머 2차 전지가 있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세계 2차 전지 시장이 현대판, 그러니까 한중의 삼국지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뭐 소형,
ESS, 전기체험 배터리 등 여러 가지 리튬 2차 전지에도 종류가 있는데 한국 배터리 시장의 장점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산업의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소형 전지 시장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고 중대형 시장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즉 카메라라든지 셀폰이라든지 그 정도에 쓰이다가 이제는 점점 시장의 분화가 되면서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 분야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모든 산업과 모든 용도에 다 쓸 수 있는 전지를 거의 다 만들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네, 마치 2차 전지계의 멀티타스커가 네. 된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근데 한국의 경우는 이렇게 배터리를 구성하는 소재, 핵심 소재의 국산화 비율이 낮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국산화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한 10년 정도 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산화율이 낮다는 문제가 있었고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 상황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리튬이온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보통 4대 핵심 소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양극 활물질, 음극 활물질, 전해액, 분리막이 있는데 이 네 가지는 국산화율이 상당히 올라가 있고요. 심지어 분리막 같은 경우는 세계 2위 업체라고 부를 수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있고요. 네. 양극 업체만 하더라도 세계적인 수준의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 이상이 있기 때문에 핵심 소재의 국산화율은 상당히 올라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네. 사실상 이번에 한일 무역 분쟁이 벌어졌을 때 네. 반도체 산업이 처한 상황과 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려가 상당히 크죠. 예. 어떤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냐면 사실 저희가 이번에 한일 무역 분쟁이 벌어졌을 때 실리콘 웨이퍼 쪽이나 그런 웨이퍼 쪽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산업에서의 실리콘 웨이퍼 정도의 위치를 갖고 있는 게 4대 핵심 소재인데 이 4대 핵심 소재는 기본적으로 크게 문제는 되진 않아요. 오히려 반도체 산업처럼 이번에 불화수소라든지 불화폴리이마이드라든지 그런 것처럼 오히려 시장은 작지만 이 소재가 없으면 안 되는 필수 소재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 바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품목들이다, 제품이다. 그렇죠. 네. 근데 오히려 이런 소재들은 전지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조차도 아니 그런 소재가 그렇게 중요했어? 아니 또 그런 소재가 쓰였어 했던 소재들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딱 전지를 보는 순간에 가장 먼저 접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전지를 싸고 있는 케이스, 포장입니다. 네. 그 포장 중에서 캔 케이스는 국산화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괜찮은데 파우치라는 소재가 있어요. 이 파우치 소재가 국산화는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업체들이 사실상 그 한중일 삼국지에서 네. 우리나라는 2차 전지 선진국이거든요. 다른 분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선진국이었고 10년 전에도 선진국이었어요. 보면은 선진국이 되고 산업이 고도화되다 보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봤어야 될 별것 아닌 것으로 보였던 필수 소재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파우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네. 양극에 들어가는 바인더라는 물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배터리 필수 소재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일본 수출 규제 이슈가 맞물리면서 그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네. 반대로 또 자체 생산이 가능하거나 또 다른 공급처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파우치라든지 양극 바인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내에서 이미 국산화를 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업체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은 양산에 성공했다 주장을 하고 있고 양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 맞고요. 다만 이 업체들이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대상이 국내 업체들보다는 오히려 중국 쪽에 쏠려 있죠. 리튬이온 2차 전지는 특히 산업화가 시작된 순서가 일본, 한국,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은 소재와 부품을 공급받을 때 업력이 쌓여 있고 신뢰할 만한 부품 소재 업체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네. 앞서가는 산업을 갖고 있고 세계에서 기술력 측면에서는 그래도 자부심을 자꾸 갖고 있는 게 일본하고 한국이 그래도 중국한테는 뒤지지 않는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전지 기술의 핵심은 그래도 부품 소재 기술이 핵심이니까요.
현재 여러 기업과 연구원에서 2차 전지 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2차 전지 개발을 한 업체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바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Japan's export regulations are not just limited to semiconductors, but will also affect secondary batteries. That is why many Korean substitute companies are in the limelight. Best Energy is an SME located in the port city of Busan. 베스트 에너지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리드탭이 있는데 그 리드탭에 들어가는 리드탭 필름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Sealant films play an important role as they are the core materials for lithium-ion secondary batteries. 2차 전지에는 전해액이 들어가는데 그 전류가 흘러버리면 그것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가스 자체가 밖으로 새어나와 버리면 그것이 배터리의 어떤 폭발적인 어떤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줘야 되는 필름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리드탭 필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Connection and insulation are the key factors in selecting excellent sealant films. The products made by Best Energy meet such conditions, and it's the sole company in the world that manufactures and sells sealant films. 저희 쪽은 첫 번째 설계 자체를 대형 쪽으로 설계했어요. 대형 쪽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강한 필 스트렝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절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저희 쪽 특성은 우선은 대형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게 ESS라든가 그 전기 자동차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It's not easy to sell the products when Japanese-made ones are dominating the global market. 소형 같은 경우는 마케팅 접근 방법이 예를 들어 좀 쉬운데 대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떤 신뢰도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또 어렵고 실적 자체들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웠었죠. A thorough performance evaluation and analysis had to be done to verify confidence before exportation to China. This was done with the Korea Basic Science Institute. 필름에 대한 물성이나 그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원재료 분석이나 그리고 이제 중국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수출을 하게 되면 불량 같은 게 생길 수 있으면 클레임이 걸리니 그런 것들을 저희들 쪽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나 그리고 노하우를 가지고 조금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The sealant films manufactured by Best Energy do not use adhesives, and its connection technology is the company's forte. This achievement was possible because of KBSI. 필름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접착할 수 있는 그 온도가 해보니까 160도 보니까 이게 좀 여처럼 좀 더 많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게 필름의 성능이 안 나오고 낮으니까 100도 하니까 접착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160도에 있던 것들을 다시 점점 낮춰 가지고 해보니까 한 120, 30도 정도가 최적에 잘 붙으면서 기능을 발휘하도록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제품을 계속 성능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 조만간 그 비율이나 최적화를 찾아낼 줄로 믿고 있습니다. Product quality has steadily improved because the experiments are done with KBSI's technical equipments. 엑스레이를 사용을 해서 이제 표면에 있는 그 원소 성분 같은 걸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름에 불순물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가 원하는 성분만 있어야 되는데 다른 성분들이 있으면 그게 그 작은 알갱이 같은 게 존재를 할 수 있고요. 그 지문 같은 게 있으면 하나의 청을 다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 융착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제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때문에 이제 청이 만들어지면
붙더라도 나중에 박리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표면 분석이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결과를 줬을 때 직접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노하우들을 좀 빨리 이제 회사에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바람이 있다면 뭐 좀 큰 과제나 이런 걸 해서 가장 중요한 장비들, 좀 싼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자기들이 운용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재나 이런 것들 개발을 할 때도 조금 이제 저희들이 도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 자기들이 직접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조금 발전이 되면 회사가 좀 더 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Best Energy successfully exported its products to other nations through its collaboration with the Research Institute. But there still are many obstacles to overcome. 투자가 없으니까 조금 힘들어요. 어쨌든 이거 제품 개발하는 거는 돈 싸움이거든요. 돈하고 시간 싸움이거든요. The biggest obstacle SMEs face when developing products is capital. This is something Best Energy senses these days. 리드탭 필름뿐만이 아니고 이제 파우치에 들어가는 안쪽에 들어가는 CPP 필름 요것도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되고 있고 결과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까지 진행이 되면은 저희가 어느 정도는 지금까지 어떤 그 시간적인 투자라든가 어떤 그 금전적인 투자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때는 좀 약간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질 수 있겠죠. Best Energy is armed with the right technology for battery energy storing techniques. This company is determined to boost Korea's self-reliance and energy, so we applaud its passion and endeavors. 네, 이렇게 베스트 에너지가 개발한 리드탭 필름, 눈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얇은 막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소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국산화가 조금 소홀했었을까요? 지금 말씀하셨던 베스트 에너지의 리드탭 필름 같은 경우가 아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핵심 소재이지만 시장도 작고했던 필수 소재들. 네. 그러니까 뭐 양음극 바인더라든지 가령 전해액의 첨가제라든지 이런 것과 같은 계를 갖고 있는 소재가 그 소재이자 부품이 리드탭 필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베스트 에너지와 더불어서 몇 개 업체들이 열심히 지금 국산화를 하고 있고 했긴 했는데 문제는 이 업체들이 업력이 쌓이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삼성 SDI나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업체들이 바로 갖다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얼마 전에 안 그래도 그 LG화학의 김영환 사장님께서 어느 그 미팅에 나오셔가지고 했던 말의 요지가 좀 곡해가 된 적이 있었는데 네. 일본 소재를 좋아하고 부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국내 업체들이 업력이 쌓여서 좀 더 신뢰성이 올라가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쓸 수 있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스트 에너지가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는 갑니다만 업력이 쌓여야 되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2차 전지 쪽에서는 부품 소재 업체들이 제조사를 접근해서 일을 할 때는 단지 가져다가 써주십시오가 아니라 자기들의 부품과 소재를 어떻게 써야 되고 그거를 어떻게 썼을 때 최적의 물성이 나오는지를 자신들이 제안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이 업력이 쌓여야지만 가능하다는 측면이라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서 차근차근 중국 쪽에다 납품을 하시다 보면 기회가 올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이 기술적인 어떤 문제가 아닌 시간적인 여유가 또 필요한 것이고 그만큼 충분한 테스트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문제가 좀 생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그 같은데요. 테스트라는 측면이 양산과 생산 측면에서 개발이한 측면에서의 테스트도 필요하지만 네. 채용이 된 제품이 시장에 나가서 그 소비자들이 쓰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리콜을 피드백이 받지 않았다. 중요하겠네요. 그럼 피드백이 계속 들어와서 중국 시장에서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국내 제작사들이 불러서 쓰려고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리드텍 필름 외에도 사실 2차 전지 핵심 필수 소재 말씀해 주셨던 파우치라던가 바인더 이런 대부분을 우리가 지금 수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핵심 소재까지 이렇게 해외에 의존한 어떤 구체적인 배경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4대 핵심 소재라고 불렀던 소재들이 우선 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전이나 20년 전에는 이 4대 핵심 소재 중심으로 투자를 했었고요. 그리고 파우치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이미 그 산업부에서 개발을 지원을 해서 그 모 회사가 양산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네.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언급이 됐던 그 회사가 10여 년 전에 산업부 과제에 들어와서 개발을 했던 바로 그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업체가 10년 전에 개발을 해서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내 업체가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업력이 아직 덜 쌓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소재들은 선순위가 아니라 후순위에 밀려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차근차근 순번을 기다리면서 투자를 받고 그 다음에 국내 제약사들이 그러니까 전지 제약사들이 채용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 있는 것뿐이지 완전히 외면한 상태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우수한 제품이라도 수요처가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베스트 에너지는 현재 매출의 100%를 지금 해외에서 얻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품질력이 뛰어난 이렇게 국내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판로 개척이 어려운 이유 어디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중국 업체들이 이미 그 쓰고 있다고 본인들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과 한국이 전지 산업의 역사가 깊고 중국은 얕죠. 후발주자. 후발주자고 네. 그 얼마 되지 않았죠. 그리고 일본과 한국은 전지 산업 자체가 이미 평정이 됐어요. 즉 현재 성공한 업체와 실패한 업체들이 확실히 구분이 돼가지고 그 성공한 업체들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사실 아직까지도 용어 상박으로 싸움을 벌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 다양한 업체들이 다양한 소재를 찾고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베스트 에너지가 자신들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중국에서 먼저 열린 건 당연한 이야기고 중국에서 성공을 한 다음에 차근차근 한국과 일본 업체로 넘어가는 겁니다. 즉 베스트 에너지는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먼저 시작을 한 거지 우리나라 업체들이 국산화를 소홀히 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앞서서 이제 소재 부품 개발이라던가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저희가 나눠봤는데 네. 마지막으로 한국 리튬 2차 전지 산업이 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개선돼야 하는지 또 함께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투자를 했던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나 하면 4대 핵심 소재 중심으로 투자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걸 요즘 용어로 얘기하자면 소재, 부품, 장비라고 해서 소부장 투자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정부 정책적 접근이 소부장 투자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서서히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그다음에 OECD 가입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무작정 기업들이 어떤 걸 할 때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소재, 부품, 장비를 국산화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나라 정부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소재, 부품, 장비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10년 전 투자 방식이고요.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냐면은 기초를 탄탄히 해야 됩니다. 기초를 탄탄히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대 연구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이 거대 연구시설이 다행스럽게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과기부, 산업부, 정통부가 다 합심을 해가지고 특히 소재, 부품 이쪽에 기초 연구를 할 수 있는 거대 연구시설로 방사관 가속기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거를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를 하셔서 2기 이상을 건설하자는 그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의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 리튬이온 2차 전지 산업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할 수 있고 지금 같은 2, 3위가 아니라 이제 다시 중대형 전지에서도 1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전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 2차 전지 배터리 산업 관련해서 네. 다양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배터리 전문가이신 서정대학교 박철환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Batteries are essential in our modern day lives and its use is infinite. Well, we hope that South Korea will become the next leading nation to dominate the global battery market. That brings us to the end of this week's edition of Korea 4.0. We'll be back with another interesting economic issue next week. Thanks for joining us.